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 기사 필기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험계획법 중에서 이론배치법, 이론배치법 중에서도 모수 인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수 모형의 이론배치법. 그러면서도요, 반복이 일정한, 항상 반복이 수준 간에 일정한 이런 모수 모형의 이론배치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의 가장 기초적인 챕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이때 이론배치법,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 인자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인자는 단 하나만 사용을 한다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요 인자는 무슨 인자다? 모수인자다 하는 거고요. 모수인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없다 하는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론 배치법인데 모수 모형 반복이 항상 반복이 없는 게 아니라 반복이 있죠. 근데 반복이 있는데 이 반복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똑같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각 수준 간의 반복이 똑같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사용하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실험의 특성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인자가 있었죠. 요 인자를 하나를 선택해서 요 인자가 하나의 인자, 실험 인자를 가지고 행해지는 실험계획법, 이걸 갖다가 이론배치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험 인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실험이 아주 간단하죠. 실험도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자의 수준수는 반복이 없습니다. 수준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수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반복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수를 어떻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고 반복은 일정하기만 하면 되죠. 수준수별로 동일한 반복을 가져가면 되지 굳이 이걸 갖다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준수에 비해서 어쩌다가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수준에 따라서 반복이 일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같은 모수 모형의 이론배치법인데 그때는 반복이 서로가 다른 모수모형의 이론배치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험을 해서 해석을 그때 하는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는 또 실험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해석 방법만 좀 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측치가 발생하게 실험을 하다가 실험을 실패해서 실험 데이터, 특성값을 얻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측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측치가 발생을 해도 그걸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배치를 할 때 수준 간의 배치를 할 때 완전한 임의의 랜덤한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실험 계획법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품질 특성치 y값, 특성치 값을 우리는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성치 값을 구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 시트,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 데이터 시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이터 시트다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시트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 요인의 숫자, 요인을 나누고 이때 반복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눠줬다. 그러면 요인은 예를 들면 A1일 때 원인 수준에서 그 다음에 또 A2인 수준에서 그래서 땡땡땡땡에서 어디까지 AN인 수준까지 이걸 갖다 수준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요인은 그러면 굳이 여기다 요인이라고 쓰지 말고 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준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수준으로 분리를 했을 때 그럼 반복은 첫 번째 실험을 했을 때,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세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어디까지 n의 실험까지 했을 때 하는 거죠. 이렇게. n의 실험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이때 요 데이터는 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특성값 x는 수준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첫 번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1이라는 데이터로 표기할 수가 있죠. 이 값을 편의상.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x의 2의 1이 되겠죠. 2의 1.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x의 2의 n이 되겠죠. 얘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x의 1의 2가 될 거고요. 이거는 x의 2가 되겠죠. 얘는 x의 2의 n이 될 거고요. 자, 요건 n의 2가 되겠죠. 여기를 먼저 써야 되니까 n의 1이 될 거고 n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의 1의 3이 되겠죠. R 값이 다음에 나온다. 제2성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x의 2의 3이 될 거고요. 얘는 x의 n의 3이 되겠죠. 자, 굳이 쓴다면 여기까지 다 쓴다면 이렇게 다 써준다면 여기는 뭐 해야 돼요? x의 1의 n 값이 n으로 표기할 수 있겠고요. 얘는 x의 2의 n으로 표시할 수 있죠. 얘는 x의 n의 자 여기 n이니까 이쪽에 n이라고 m이라고 얘를 m이라고 한다고 하고 굳이 이제 첨자가 같네요. 그러면 이걸 m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m이라고 그러면 이거 m이라고 표기를 하면 m이 되고 n의 m이 되겠죠. 이렇게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토탈을 한번 구해보면 토탈 평균을 토탈 값을 구하게 되면 이 토탈 값은 어떻게 해요? t의 i 1의 반복값 i 값이 되겠죠. 이게 반복은 상관없고 여기에 대한 계를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i에 대한 토탈 값이 되겠고 얘는 이 수준에 대한 토탈 값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n 수준에 대한 토탈 값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돼요? 토탈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토탈 값을 구해요.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해 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 그러면 데이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데이터의 구조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때 x의 i의 j 요거 갖다 그대로 써 놓은 거죠. 자, i는 뭐예요? 수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j는 뭐예요? j는 반복. 그래서 결국은 i는 이거는 뭐냐면 수준수를 얘기하죠. 수준수. 그다음에 j는 뭐예요? 반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수. 그래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죠. x의 ij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이 전체 값에 대한 평균값에다가 하는 거죠. 평균값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각각의 ai 성분. 자, ai 성분에 대한 효과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요? 이 ai 이 데이터들의 각각에 대한 편차, 분산값.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산. 그래서 오차항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오차항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오차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 데이터에 대한 평균, 그다음에 I 수준에서의 효과, I 수준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실험의 I 수준에서의 효과, 그다음에 이거는 거기에 따른 오차항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오차항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도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거 성질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론 배치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이제 실험 배치의 분석을 해야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변동을 계산한다. 즉 제곱합을 계산한다. 그래서 변동을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자, 변동 계산하는 방법 앞편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첫 번째 CT 수정항을 구해라 하는 거죠. 수정항은 전체의 토탈의 제곱 여기 있죠. 요 토탈값. 이 제곱값. 이 토탈의 제곱을 뭘로 난다? 실험의 횟수 n으로 나눈다 그랬죠. n으로. 자, 근데 이때 수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수준수를 L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L값. 그래서 이게 수준수가 뭐예요? N 수준을 갖고 있는 거죠. 얘만큼은. 그다음에 반복은 뭐예요? R로 표현. 자, 이때 반복 횟수는 M이라는 반복 횟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R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하는 거죠. 이건 다시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전체의 데이터들의 전체의 합의 제곱을 뭘로? L하고 R을 곱해준 값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실험의 횟수가 되죠. 이게 전체 실험 횟수가 되죠. 그래서 L 곱하기 R만큼 전체의 실험의 횟수로 나눈다 하는 거죠. 실험 횟수로. 이게 수정항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의 변동분, 전체 변동, 전체 제곱합 그랬죠. 전체 제곱합은 앞전 시간에 한번 계산했었죠. 뭐에 대해서? I 성분에서 I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N까지 갈 때까지. 그 다음에 J가 언제까지? 저걸 그대로 갔다면 M까지 갈 때까지 굳이 안 써도 됩니다만 저 데이터 시트를 그대로 갖다 표현하면 I에서 N까지. 그리고 반복이 J가 1에서부터 M까지 하는 거죠. 까지 X의 I하고 J 성분에 대한 제곱을 하는 거죠. 각각의 모든 데이터들의 제곱을 해서 합해라는 거잖아요. 각각의 모든 데이터들을 제곱해서 합해라. 그래서 뭘로 빼주라? 수정항 CT 값으로 빼주면 된다 하는 거죠. 수정항 CT 값으로 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오차항이라는 A 요인에 대한 각각의 A에 대한
A 요인에 대한 변동. A 요인에 대한 변동은 합하는데 뭐냐면 TI에 대한 제곱.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보세요. 각각의 수준에 대한 합. 각각 수준에 대한 합이죠. 그 수준에 대한 합이죠. 수준의 합을 뭘로? 수준의 합을 갖다가 합을 했는데 몇 개의 합이에요? 반복수만큼의 합이죠. 그래서 R만큼의 합이죠. R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합해서 R로 나눠준 것들이 제곱을 해서 R로 나눠서 그걸 합해준 것을 뭘로? 수정항 CT로 빼면 된다. 이거죠. CT로 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A 요인에 대한 변동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차항에 대한 변동 그랬잖아요. 오차항의 변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변동에서 뭘 빼면 된다? A 요인이 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A 요인에 대한 변동을 빼버리면 오차항의 변동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한다고요? 반드시 이제 변동 계산했으면 자유도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유도 계산을 해줘야죠. 실기 시험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실 때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험에 물어보니까 그것만 단답형으로 답을 하시면 되죠. 하지만 실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전부 다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기 시험에 그래야만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부터 실기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을 보시는 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이걸 새로 공부하시려면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은 거기까지. 자,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한 번에 동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차례차례 하나씩 차근차근 그 절차를 따라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꼭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유도 계산은 어떻게 해요? 먼저 전체 자유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 자유도를 먼저 계산하세요. 전체 자유도를. 자, 전체 자유도는 어떻게 해요? 전체의 실험의 횟수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실험에서 n에서 뭘 빼면 돼요? 2를 빼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계산해도 되지만 먼저 계산한 것들이 편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건 값은 다시 말한다면요. L하고 R을 곱해서 여기다가 2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L, R을 곱해서 1을 빼주면 된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 대한 자유도. A 요인의 자유도는 수준수에서 1을 빼버리면 A 요인에 대한 자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전체 수준수에서 1을 빼버리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오차항의 자유도죠. 오차항의 자유도는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의 자유도에서 각각의 요인에 대한 모든 요인에 대한 자유도를 빼버리면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수준이니까 요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말은 LR에서 L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빼면 돼요? L에다가 다시 R-1로 이렇게 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L에서 R-1로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요 식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를 구했어요. 자, 자유도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뭘 해야 돼요?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죠. 자,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죠. 자, 분산표 작성한다고만 써주셔도 되고요. 실기시험 준비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이때 같이 뭣도 해요? F 검정까지 하죠. 그래서 F 검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 자, 작성을 해서 먼저 뭐가 돼요? 요인이 되죠. 자, 요인 A라는 요인과 여기는 오차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체 요인이 있겠죠. 이렇게 전체 요인이. 자, 그러면 요인이 있으면 sum of square 이렇게 해서 계산은 여기서 계산되는 값이 있겠죠. 그대로 갖다가 A에 대한 변동분, 그 다음에 오차항에 대한 변동분,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해버리면 전체 변동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더해보면 이게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요거 검증을 해볼 때 계산하다 보면 계산기 잘못 이렇게 하셔가지고 잠깐씩 틀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자유도, A에 대한 자유도, 오차항에 대한 자유도, 그 다음에 전체 자유도. 마찬가지 두 개 더하면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뭐예요? 민스퀘어 값이 되죠. 평균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스퀘어 값. 자, 그럼 평균 제곱 값은 요걸 갖다 다른 말로 뭐란다 해서 분산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값은 A 요인에 대한 분산값이죠. 그럼 A 요인에 대한 분산값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걸 변동을 그래서 A에 대한 변동 용어를 A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A에 대한 자유도로. 자, 근데 얘는 얘 나눠주는 게 오차항은 어떻게 해요? 오차항에 대한 변동은 오차에 대한 변동은 오차에 대한 분산을 뭘로?
오차항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 검증이죠. F 검증량 값을 구해야 되는데 F 검증량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 요인의 변동을 뭐의 변동? 오차항의 변동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FA는 A 값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요인에 대한 변동분을 오차항에 대한 변동으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 하는 거죠. 오차항에 대한 변동으로 나누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구하고자 하는 기각치 1-알파 값은 F의 1-유의수준 얼마로 줄 거냐는 유의수준을 결정해서 1-알파로 계산하고 이때 자유도에서 찾아와야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도 A에 대한 요인에 대한 자유도하고 그 다음에 오차항에 대한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를 가져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의 기각치에 비유해서 F 통계량 값이 크게 되면 A 요인이 유의하다. A 요인의 수준 간의 차이가 유의하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기까지 검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간간히 이걸 물어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대값. 뭐에 대한 기대값? 분산에 대한 민 스퀘어 값에 대한 기대값 하는 거죠. 민 스퀘어 값에 대한 기대값 하는 거죠. 자, 이 기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앞에서 했는데 우리가 뭐냐면 오차 분산에 대한 기대값 그러죠. 요거는 앞에서 오차항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오차항에 대한 기대값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자기 자신 오차항에 대한 분산값으로 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여기는 요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차걸 다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했으니까 그럼 뭐에 대해 하나 남았어요? A 요인에 대한 A에 대한 민스퀘어 값이잖아요. A 요인에 대한 A 요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항상 오차항에 대한 분산값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산값인데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분산값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준수를 빼고 실험의 횟수를 빼고 그래서 다른 요인 그러면 반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R 값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R 값만큼 R의 배만큼 나타난다 하는 거죠. 반복이 있으니까 그 대신 배치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반복에 나오는 거. 요걸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이 R 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그때그때 좀 달라요 할 수 있으니까 요걸 굳이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 실험 횟수를 뭘로 나누면 돼요? 예, 자기 요인.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자기 요인은 자기 요인의 수준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수준수로.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 실험 횟수는 뭐 했었어요? L하고 뭐예요? R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수준은 L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R만 남았죠. 그래서 R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안 나시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총 실험의 횟수를 뭘로? 자기 자신의 수준수로 나눠주는 값이 앞에 곱해진다 하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 했어요? 변동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요게 변동값이죠. 요게 변동값. 요 세 개가 변동값인데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이제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순변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순변동. 진짜 순수한 변동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변동을 이거는 전체 변동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SA에 대한 변동인데 순변동이다. 그래서 다시를 해줍니다. 여기다 다시 해서 순변동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라고 표시. 너무 큰가요? 이렇게 다시 하고 해주죠. 자, 순변동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변동 A 요인에 대한 변동에다가 A 요인에 대한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얼마냐면 자기에 대한 자유도값하고 오차항에 대한 분산값만큼을 곱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유도에다가 오차에 대한 분산을 곱해서 이걸 빼준 것을 A에 대한 순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한 순변동이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뭐가 돼요?
오창에 대한 순변동도 있겠죠. 그럼 오창에 대한 순변동 그대로 계산하면 오창에 대한 변동에다가 하는 거죠. 오창에 대한 변동, 이거는 이제 요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계산하면 더 복잡해져 버리죠.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는 순변동은 뭐냐면 전체의 변동에서 요인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배치니까요. 그러면 더 쉽게 계산하려면 전체의 변동에서 뭘만 A에 대한 순변동만 빼버리면 되죠. A에 대한 순변동만 빼버리면 오창에 대한 순변동이 나오죠. 요거 간간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순변동을 보죠. 자, 순변동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째 가치에서 기여율이라는 게 나오죠. 7번 기여율 이렇게 나오죠. 자, 기여율이라는 것은 각 자기 자신에 대한 변동분이 전체 변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이걸 갖다 기여율이라고 기여율을 자, 이렇게 로우라는 표시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A의 기여율이 A 요인에 대한 기여율이 얼마나 되니 하려고 한다면 A에 대한 순변동이 진짜 순변동이 어쩔 때 전체 변동에 비해서 이 순변동이 얼마나 돼 기여하는 율이 얼마나 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율이니까 뭐야 돼요?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용어로 뭐예요? 오차에 대한 기여율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차항에 대한 순변동이 전체 변동에 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해 해서 이렇게 100으로 계산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같이 이렇게 해서 기여율까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자 7번째 기여율까지 지금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러면 분산 분석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분산 분석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여덟 번째죠. 8번째 뭐냐면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을 추정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뭘 하냐면 자, 평균을 갖다가 추정하는데 뭐에서 AI의 수준. 그러니까 AI 수준에서 실험을 했을 때 AI 수준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점 추정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점 추정을 한다면 X의 I에 대한 반복은 A요이니까 반복은 필요 없죠. 여기에 대한 평균값이 되겠죠. 이 값이 점 추정값이 되겠죠. 그러면 점 추정을 구하면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근데 신뢰 구간을 추정하려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야.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의 폭은 t의 1-2분의 알파죠. 양쪽으로 하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하니까 2분의 알파 배만큼을 해줘야 되고 그때 이 t는 자유도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자유도는 오창의 자유도를 갖고 오는 거죠. 오창의 자유도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주는데 뭐냐면 루트 V2를 뭘로 나눠주냐면 반복의 수 R로 나눠줍니다. R로 나눠서 이게 하나의 한 수준 AI에 대한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식이 되죠. 이것이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의 경우에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든다면 UI하고 그 다음에 UI의 다시하고 요거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냐 하는 거죠. 두 개 1수준과 2수준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수준 간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이렇게 그죠. 수준 간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묻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는 X의 I에 대한 평균하고 그 다음에 X의 I에 대한 다른 수준이죠. 여기에 대한 평균값이죠. 요거 평균값, 이거 하면 요게 뭐라고요? 이거 똑같죠. 점 추정이죠. 얘는 하나 값에 대한 거고 얘는 뭐예요? 수준 간의 차이에 대한 것이 일단 차를 뺐었죠. 자, 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2분의 알파 그리고 뭐예요? 오창에 대한 자유도 하는 거죠. 오창의 자유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분산을 곱해주는 오창에 대한 분산을 곱해주는데 이때 오창의 분산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서 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고 이걸 갖다 뭘래요? R로 나눠주죠. R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의 관리도 편에 보면 최소 유의차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고 뭐래요? 이게 최소 간에 이만큼의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유의차가 이만큼 있느냐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하죠. 근데 이건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요. 결국은 자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을 한다.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때 오차항에 대한 분산에 오차항에 이거는 수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각각의 수준에 대한 건데 오차항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죠. 오차항에 대한 신뢰 구간은 무엇보다는 크고 무엇보다는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오차항의 신뢰 구간은 오차에 대한 제곱합 변동이 오차에 대한 제곱합 변동이 카이자승의 1-2분의 알파. 자, 카이자승의 1분의 알파. 이때 자유도는 V 이 값을 갖는 자유도죠. 이만큼의 경우보다는 자, 이걸로 나눈 값보다는 커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이 오차항인데 오차항에 대한 분산을 뭘로요? 이때는 1-알파인데 얘는 뭐예요? 카이자승의 그냥 2분의 알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V 이 값이죠. 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요만큼의 오차항의 오차 분산은 이만큼의 신뢰 구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때 이게 달라진다는 거. 여기가 적은 쪽이 1-2분의 알파고요. 큰 쪽이 그냥 2분의 알파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식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식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식들의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화돼서 우리 필기시험 1차 시험의 필기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런 전체 이 식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자, 이론 배치법 모수모형이 반복이 일정한 모수모형의 이론 배치법은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나오더라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모수모형의 반복이 일정한 이론배치법의 내용을 실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생산 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를 7%라는 것하고 10%라는 것의 비율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첨가제라는 인자는 거죠. 요인이죠. 인자 또는 인자를 두 개의 뭐예요? 이건 수준이죠. 그래서 수준수는 얼마예요? 2죠. 인자는 첨가제라는 거 하나. 그래서 각각 6번 실험을 했다. 이거 뭐예요? 반복수죠. 반복수. 그래서 반복수 R은 6이다 하는 거죠. 이건 수준수 L, 얘는 수준수 L이죠. 이건 L 값은 2다 하는 거고요. 반복수는 6이다. 다음같이 데이터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죠. 6번 반복을 했고 수준은 2개 수준으로 했다. 자, 데이터를 얻었다. 분산 분석을 실시하고 탄성이 최대가 되는 최적 조건까지를 찾아라 하는 문제네요. 최적 효과를 찾아라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변동 계산해야죠. 변동 계산. 자, 변동 계산을 하면 첫 번째 변동 계산하는 것 중에 뭐예요? 수정한 계산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수정한 계산은 전체 토탈의 제곱을 뭘로? n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n으로.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토탈의 제곱, 그러니까 이 전체의 변동값을 전부 다 제곱을 하니까 이거 토탈을 구해보니까 요 A1에 대한 값들 9, 3, 4, 2, 1, 8을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2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에 대한 거 6, 10, 11, 9, 10, 11을 다 더하니까 이게 58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 전체 토탈은 85가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85의 이거에 대한 제곱을 뭘로? n으로 나눠라. 실험 몇 번 했어요? 6번씩 2번 했잖아요. 그래서 12번으로 나눠라 하는 거죠. 12로 나눠라. 자, 이거 계산하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기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6배 2.0833 이렇게 나오죠. 602.0833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의 변동을 구해야죠. 전체의 변동은 자, 시그마 어떻게 해요? x의 i하고 j. i하고 j, i는 뭐예요? 수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j는 뭐예요? 반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제곱을 해서 뭘로 빼라? ct로 빼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앞에부터 계산하면 9에 대한 제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에 대한 제곱 플러스 4에 대한 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여기 10에 대한 제곱 플러스 12에 대한 제곱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제곱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빼라? CT 602.0833으로 빼라 하는 거잖아요. 요 값으로 빼라. CT를 빼주라는 거죠. 이거 다 곱해가지고 더해서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CT로 빼라.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154.0
9167이죠. 자, 계산기 쓰는 방법 잘 쓰셔야 됩니다. 중간에 계산기 하나씩 잘못 누르시면 이 값이 틀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값이 틀어지니까 반드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이제 A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계산해야죠. A 요인에 대한 변동. 그러면 A 요인의 변동은 어떻게 해요? 합하는데 뭐예요? TI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 이걸 뭘로 나누라? R로 나누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R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TI 1수준의 합, 그러니까 27의 제곱 플러스 하는 거죠. 얘는 58의 제곱이죠. 58의 제곱 해서 뭘로 나눠라? 똑같이 이것도 6으로 나누고 이것도 6으로 나누는 게 같이 나눠도 되죠. 그래서 6으로 이렇게 같이 나눠주라. 나눠도 상관없죠. 그러고 나서 뭘 빼라? CT 602.0833을 빼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80.083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가 요 세 개 값을 구했죠. 이제 그러면 네 번째 뭘 구해야 돼요? 이제 오차를 구해야죠. 오차는 어떻게 구한다? 변동의 오차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겠죠. 어떻게 해요? 전체 변동에서 A의 요인에 대한 변동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전체 변동이 154.9167이니까 그 다음에 A 요인의 변동이 80.0834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74.8333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차 변동까지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유도 계산은 되는데 여기서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분산 분석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고 F 검증까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인. 자, 요인은 A 요인과 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토탈이 있겠죠. 토탈. 자, 그러면 sum of square 하는 거잖아요. 자, A에 대한 sum of square가 얼마였었어요? 80.0834였고요. 자, 오차항이 74.8333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토탈은 여기서 154.9167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도 그러죠. 자유도. 자, 자유도는 A 요인에 대한 자유도는 A 요인의 자유도는 수준수가 얼마? 2였죠. 그러면 A 요인의 자유수는 L에서 수준수에서 2를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에서 1을 빼니까 1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자유도를 먼저 구한다면 전체 자유도는 실험의 횟수 몇 번? 12에 12에서 2를 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1이 됐네요. 11이 됐죠. 그러면 오차의 자유도는 11에서 이걸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10이 되죠. 10이 되죠. 자,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건 다시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L에다가 R-1로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L은 얼마? 2 곱하기 R이 얼마? 6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건 5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10이 똑같잖아요. 오차항 자유도로 구하는 거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민스퀘어. 그럼 민스퀘어 값은 자, sum of square 값을 자유도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80.0834 그대로 오겠네요. 1이니까. 얘는 얼마 돼요? 7.48333이 되겠네요. 그죠? 10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F 검증가, F 제로가. F 제로값은 80.0834를 7.4833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면 얼마예요? 10.701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유의 수준을 얼마라 하는 말이 없네요. 유의 수준을 얼마로 해라 하는 말이 없네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기각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뭘 하나 구할 수 있으면 F의 0.95 유의 수준이 5%일 경우 또 하나는 F의 이게 유의 수준 알파가 1%인 경우는 F 0.99가 되겠죠. 자, 근데 이 0.95는 가르쳐 줬잖아요. 1에서 10 자유도가. 이런 경우에 얼마가 된다고요? 4.96이 되고요. F99는 10.0이 되네요. 10.00. 자, 그러면 이해보다 유의수는 5%보다도 크고 99%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기 때문에 여기다는 뭐예요? 유의 수준 1%에서도 유의하죠.
매우 유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릭을 보통 두 개를 표시를 합니다. 이제 실기시험 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는 굳이 여기 필요가 없지만 실기시험 준비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의 수준 1%보다 유의하다 그래서 아스트릭 두 개를 표시하는 거고요. 유의 수준 5%보다 유의하다 그러면 하나만 표시하면 되겠죠. 만약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이게 표시를 안 해버리면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판정을 해주는 거 봐요. 그래서 유의 수준 1%에서 매우 인자 A, 즉 첨가제의 수준 간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다 하고 판정을 내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뭘 했어요? 네 번째, 최적 조건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최적 조건을. 자, 최적 조건을 찾으려고 보니까 뮤의 뭐예요? AI 쪽, A1에 대한 최적 조건은 자, AI의 최적 조건은 뭐였어요? XI에 대한 평균값이잖아요. 자, X에 대한 평균값은 뭐예요? T의 I에 대한 값을 뭘로 나누면 돼요? 반복수 R로 나누면 되잖아요. 요 값은 얼마예요? 27이고요. 그 다음에 요 R은 6이 되죠. 그래서 AI에 대한 1수준에 대한 것은 4.5가 평균값이 자 우리가 평균에 대한 어떤 조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수준에 대한 평균값은 얼마 돼요? 2수준에 대한 i의 이게 요건 1수준이잖아요. 1에 대한 0이고요. 요거는 2에 대한 0이죠. 요거에 대한 평균값이니까. 그러면 t의 요거는 그냥 1이라고 쓸게요. 1하고 요거는 2의 정이죠. 그러니까 r로 나누면 이 값은 뭐예요? 58이고요. 그다음에 6으로 나누니까 이 값은 뭐예요? 9.67이 됐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첨가제가 했을 때 그때 실험을 했을 때 탄성이잖아요. 그러면 탄성이란 건 일반적으로 뭐예요? 클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탄성은 클수록 좋죠. 그래서 큰 값이 더 유리하죠. 결국은 우리는 최적 수준은 뭐예요? 첨가제 비율이 10%인 A2 수준이 요 수준이 최적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이 실험 조건의 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죠. 자, 여기까지 최적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요걸 값을 바로 물어봐 버리겠죠. 하지만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서 뭐까지 결론까지 내가 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험자의 몫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가 모수 모형의 반복이 일정한 모수 모형의 이론 배치법에 대한 것들을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물론 필기 시험에서는 이 중에 하나씩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의 문의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어내신다고 한다면 모수 모형의 이론 배치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